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책미남입니다. 오늘은 킨드라 홀이 지은 스토리의 과학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에 스토리가 필요한 이유, 죽어가는 기업을 심폐소생시킨 스토리. 스토리 없는 브랜드는 살아남지 못한다. 인간과 진실 사이에 채당거리는 스토리다. 내가 고등학교였을 때 우리 학교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의 이름은 앤디 K였다. 정확히 말하면 앤디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로 줄곧 가장 매력적인 남자애였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5월에 태어난 앤디를 부모님이 다음해 가을이 되어서야 학교에 보내는 바람에 우리 중 가장 나이가 많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앤디가 믿기지 않을 만큼 운동을 잘해서, 혹은 그냥 앤디가 만사에 조금씩 무심한 듯 보였을 수도 있다. 인기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고등학교 1학년 가을 어느 오후에 앤디가 나에게 포도맛 웰치스를 건네준 순간 내 고등학교 생활의 운명이 결정되었다. 앤디는 내가 괜찮은 애라고 판단했고, 이는 다른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1994년이었으니 사회적 인정이 그런 식으로 정해지던 때였다. 타인과 무엇을 나눠야 갖는지가 모든 걸 결정했다. 단짝 친구들은 가운데가 갈라진 하트 목걸이나 음료수를 나눠 가졌다. 또 하나 중요한 물건은 엑스트라 껌이었다. 나도 형광 초록색의 엑스트라 껌 없이는 절대로 집을 나서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껌을 하나씩 쏙쏙 밀어서 빼면 껌이 있던 자리에 자국이 남았다. 나보다 살짝 잘 나가는 친구나 남자애들과 나눠 먹기에 딱 좋은 제품이었다. 빈 껌통 하나하나가 사회생활을 얼마나 활발히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보아하니 엑스트라 껌을 맹신했던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었던 듯하다. 리글리사에서 만든 이 껌은 구치 재고용 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최고의 지위를 누렸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엑스트라도 한 통 결제해, 치과에 갈 때 엑스트라도 갖고 가. 그렇게 껌의 대명사처럼 시장을 지배했던 엑스트라가 어느 날 갑자기 지배력을 잃었다. 엑스트라 말고 다른 껌은 구매할 생각도 해보지 못했던 고등학교 1학년 시절부터가 거의 20년이 지난 2013년쯤 껌 브랜드의 아이콘이었던 엑스트라는 업계 3위로 밀려나 보였다. 한때는 엑스트라 껌만 씹었던 나조차 껌 진열대를 흘끗 쳐다보아도 더 이상 엑스트라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엑스트라 껌의 운명을 안타깝게 여기기 전에, 특히나 이게 리글리사의 잘못이라고 회사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뻔하고 말도 안 되게 불운하며 불가피한 어떤 실수를 저지른 게 틀림없어 생각하기 전에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이 문제가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난제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엑스트라 껌 혹은 선반에 진열된 상품만 겪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모든 비즈니스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다. 궁극적으로 엑스트라 껌은 다른 모든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간극을 잇는 문제를 겪고 있었다. 비즈니스의 간극은 어디에나 있다. 비즈니스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업에서 고객으로 옮겨야 한다. 이게 전부다. 물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하지만 전체적인 목표는 아주 간단하다. 간단하다고 쉬운 것은 아니다. 가치 있는 목표는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는 장애물이 정말 많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우리 상품을 구매할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투자할까? 어떻게 해야 인재를 채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수한 인재가 우리 회사를 떠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자기 부서의 일이 아니어도 제깍 움직일까? 어떻게 해야 상사가 내 아이디어에 동의할까?
어떻게 해야 부하 직원들이 프로젝트를 전력을 다할까? 어떻게 해야 공급업체들이 기한을 지킬까? 사방을 둘러보면 장애물은 어디에나 있다. 사실 사업에 성공한다는 것은 이런 장애물을 잘 넘어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가 겪어보니 이런 장애물들을 요지부동의 돌덩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벌어져 있는 틈으로 생각하는 편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 장애물은 내가 가고 싶은 곳과 지금 내가 서 있는 곳 사이의 공간, 즉 간극인 것이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분명한 간극은 고객과 기업 사이의 거리다. 기업이 어떻게 해야 제품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에 쥐어줄 수 있을까? 마트 계산대에 줄을 선 사람들이 진열된 20개의 껌 중에서 엑스트라 껌을 선택하게 하려면 엑스트라는 무엇을 해야 할까? 세일즈의 간극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비즈니스는 곳곳에 간극이 존재한다. 기업가와 잠재 투자자 사이의 간극, 채용 담당자와 지원자 사이의 간극, 관리자와 직원 사이의 간극, 리더와 경영진 사이의 간극도 있다.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이 간극을 이어줘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간극을 잇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것이다. 더 잘 파는 사람, 더 잘 홍보하는 사람, 더 좋은 인재를 데려오는 사람, 더 잘 개발하는 사람, 더 잘 만들어내는 사람, 더 잘 소통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간극을 이어라. 게임에서 승리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우선 다리를 지어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때 모든 게 무너져 버린다. 썩은 자재로 지은 다리는 무너진다. 비즈니스에서 어떤 종류의 간극과 마주하든 거대한 공간 너머에 있는 당신의 관객을 이쪽으로 데려오려면 우선 튼튼한 다리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수다. 그러려면 다음에 3가지 요소에 통달해야 한다. 주의 끌기, 영향 밀치기, 바꿔놓기. 첫째, 최고의 다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를 끌어 관객을 사로잡아야 한다. 애초에 여기에 다리가 있다는 사실부터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영향 미치기는 관객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셋째, 최고의 다리는 관객을 바꿔놓는다. 똑같은 간극을 잊고 또 이어야 하는 사태는 바라지 않을 것이다. 최고의 다리는 강한 영향력을 지속하게 만들어서 관객이 변화된 상태로 남게 한다. 관객이 2번 다시 다리의 저편으로 되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하면서 간극을 영구적으로 메어버린다. 정말 간단하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가 유독 다리 건설에는 너무나 서툴다는 점이다. 우리는 기껏해야 1-2가지 요소에 주목할 뿐이다. 3가지 모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떠든다. 제일 쉽고 요란한 방법을 취하는 게 디폴트가 돼버린 나머지 우리가 만든 다리는 조잡하고 임시적이고 때로는 마냥 우스꽝스럽다. 이렇듯 수준 이하의 방법이 너무나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이 방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해왔다. 버스 정류장에서 본 수많은 부동산의 중개업자의 얼굴, 본능적으로 X 표시를 누르게 되는 PC나 스마트폰의 수많은 팝업 광고, 스크롤해서 넘겨버리는 그 수많은 영상 광고를 생각해보라. 영화 스타워즈의 열풍이 절정에 달했던 2016년 우리 동네 미용실 앞에는 다스베이더 복장을 하고 헤어드라이를 들고 서서 호객행위라는 남자가 있었다. 다스베이더와 미용실은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이유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았다. 늘 헬멧을 쓰고 있어서 헤어스타일조차 알 수 없었던 그 남자는 계속 거기 있었다. 아니면 한 무리의 임원 앞에선 세일즈맨을 한번 떠올려보자.
레이저 포인터 역할하는 펜을 들고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세일즈맨은 꽤 자신 있어 보인다. 20분짜리 발표를 위해 89장의 슬라이드를 만드느라 최소 6시간을 투자했을 것이다. 제품 사양 하나, 혜택 하나, 비율 하나, 소주점 하나라도 더 구겨 넣으려고 용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방에 있는 사람 중 스크린에 적힌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글씨가 너무 작고 화면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세일즈맨이 글씨들을 직접 읽어줄 거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싫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발 부탁이다. 이건 결코 좋은 다리가 아니다. 이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우리가 조직 내부에 지으려고 애쓰는 다리는 무엇일까? 건전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줄 다리 말이다. 기업 이념과 기업 문화를 크게 강조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다. 많은 회사가 소책자를 통해 이 기업 문화라는 것을 가르친다. 리더가 이메일이나 뉴스레터를 보낼 때 혹은 연단에 서서 강연할 때 리더가 이메일이나 뉴스레터를 보낼 때 혹은 연단에 서서 강연할 때 미션 선언문에 있는 문구를 들먹이기도 한다. 어쩌면 기업 이념이 쓰인 머그잔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보고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문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느낌이 뼛속까지 와닿을 수 있을까? 그 문구가 직원들의 마음을 바꾸고 헌신을 이끌어낼까?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회사와 리더는 미션 선언문을 지겹도록 반복하기만 하면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다리를 만들어진다는 거짓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실천해왔다. 진실은 그런 다리는 조그만 미풍에도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 필수 요소, 주의 끌기, 영향 미치기, 바꿔놓기를 모두 갖추지 못하더라도 간극을 연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넘어가야 했다. 지속한 성장이 아닌 일시적 만족을 위해 단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싸구려 자재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한 가지 예시로 사실을 고백하자면 나는 인스타그램에 뜨는 귀여운 트레이닝복 광고를 아주 좋아한다. 그런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가끔은 구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구매한 상품을 반품하려고 택배를 보내는 일이 취미가 되어버렸다. 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산 물건의 90%를 반품한다. 여러분이 이걸 바라지는 않는다고 믿는다. 여러분이 마케팅에 투자하는 이유가 고작 반품되거나 잊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세일 기간마다 계속해서 가격을 내리는 일이 과연 즐거울까? 열심히 설명해도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직원들에게 말을 해도 한 귀로 흘려버리고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도 아무도 보지 않고 매번 바뀌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이런저런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일이 과연 기쁠까? 최고의 인재를 채용해서 훈련시키고 상여금까지 줬는데 당근을 없애거나 크기가 살짝만 줄어들어도 그 인재가 한눈을 판다면 어떡할까? 당신의 비즈니스에 혹은 당신의 커리어에 도저히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간극이 나타난다면 당신이 다리건설에 사용한 요소 혹은 사용하지 않는 요소에서 문제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좋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대체 무엇일까? 저런 방법을 아무리 사용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떤 방법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주의를 끌고 영향을 미치고 관객을 바꿔놓는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낼 방법은 없을까? 오랫동안 이어져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다리는 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엑스트라검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 했다. 스토리는 간극을 잇는다. 한때는 별다른 노력 없이 껌한국의 황제 자리를 유지했던 엑스트라는 매출이 꾸준히 줄어들면서 업계에서의 위치가
위태로워지자 대책을 수립해야 했다. 처음에 엑스트라가 취한 조치는 누구라도 했을 법한 행동이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엑스트라는 영광의 시절에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다시 사용했다. 먼저 엑스트라의 특징으로 가장 유명한 오랫동안 지속되는 향을 한참 강화했다. 1980년대 시트콤을 보면 근사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미소 짓는 광고가 나온다. 광고 속 사람들은 향이 가득한 껌을 마치 몇 주 동안 같은 껌을 씹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씹었다. 오래 지속되는 향, 엑스트라는 당연히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엑스트라의 제품이 특별하다는 메시지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 결과는 참담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유튜브에서 이 광고를 검색해봤자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었다. 매출은 계속 줄어들었다. 진짜 간극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마트 계산대에 줄을 서 있는 2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엑스트라 껌을 고를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엑스트라는 결연하게 답을 찾아 나섰다. 시장조사 기업에 의뢰해서 사람들이 껌을 왜 사는지, 실제로 껌을 구매하겠다는 결정을 언제 내리는지 알아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껌을 구매하겠다는 결정의 95%는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내려지고 있었다. 이 말은 곧 좀비 상태의 소비자가 껌에 손을 뻗을 때 엑스트라가 선택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든 인간 정신의 깊숙한 곳을 파고들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엑스트라는 논리가 문제되지 않는 소비자의 머릿속 특별한 곳에 침투해야 했다. 그곳에서 껌 구매는 그저 단순한 구매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연결되어야 했다. 다시 말해 엑스트라는 소비자를 다리를 이쪽으로 데리고 와야 했다. 그렇지만 대체 무슨 수로? 애당초 껌처럼 정형화된 제품을 가지고 그런 전략을 펼치는 게 가능하긴 할까? 엑스트라의 효과적이었던 정답은 여러분에게도 유효할 것이다. 시나리오가 무엇이든 광고의 종류가 어떻든 무슨 제품, 어떤 관객이든 상관없이 말이다. 주의를 끌고 영향을 미치고 사람을 바꿔놓음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되며 다시는 간극이 생기지 않는 다리를 만드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스토리텔링이다. 결국 남는 것은 스토리다. 스토리텔링과 지속 가능한 다리 건설하기. 이야기를 이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둘 것이 있다. 이 책이 비즈니스 스토리의 영향력에 대한 것이지만 내가 스토리텔링의 힘을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비즈니스의 상황이 아니다. 나는 마케팅 회사를 다니지도 세일즈팀에 속하지 않았을 때 스토리텔링의 힘을 발견했다.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은 스토리텔링이었다. 비즈니스는 나중에 생각한 부분이다. 앞서 밝혔듯이 내가 처음으로 어떤 스토리를 들려준 것은 11살이었던 5학년 영어 수업 시간 때였다. 이후 나는 재미로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스토리를 들려주었고 고등학교 때는 연설 동아리에 들어갔으며 졸업 후에는 전국을 돌며 스토리텔링 축제에 참가했다. 나는 스토리텔링에 관한 워크숍, 캠프,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스토리텔링 대가들의 발치를 앉아 그들이 특별한 안건도 없이 관객 수백 명을 사로잡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의 서사가 가진 힘으로 짧은 시간 안에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러였다. 가장 완전한 형태의 스토리와 스토리텔링이 있던 그곳에서 나는 스토리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을 처음으로 경험했다. 스토리텔링이 가진 힘에는 다리 건설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즉 주의 끌기, 영향 미치기, 바꿔놓기가 모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스토리와 주의 끌기. 최근 고등교육 부분의 마케팅 임원들과 재미난 오찬 모임을 가졌다. 임원들은 17살인 자신들의 고객이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 짧다며 한탄했다. 단어 수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더 좋은 스토리를 들려주려는 나의 제안에 임원들은 내적 혼란을 겪는 듯 했다. 그중 한 명이 좌절감을 억누르며 내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우리 고객은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이 금붕어보다 짧은데 그 짧은 시간에 긴 스토리를 과연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요? 좋은 질문이지만 잘못된 질문이기도 했다. 첫째, 금붕어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근거 없는 속설이다. 둘째, 이 질문은 메시지 수진자에게 잘못이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는 메시지 발신자의 책임을 수신자에게 간편하게 떠넘기는 행위다. 어쩌면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만든 메시지가 실생활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의 한간의 잘못된 믿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케팅을 할 때 관객의 주의를 끄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믿음 말이다. 그러나 사실 제대로만 실행한다면 관객의 주의를 붙들려고 씨름하거나 주의를 뺏어올 필요가 전혀 없다. 관객은 당연히 집중할 것이다.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 채로 말이다. 주의를 끌기 쉽다는 사실은 스토리의 위대한 강점 중 하나다. 스토리는 다른 어떤 형태의 정보 교환에도 없는 화자와 청자의 협력적 과정이라는 독특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 화자가 스토리를 들려주면 청자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이미지와 감정을 추가한다. 스토리는 특정 상황에 처한 특정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지만 청자는 그 서사 안에 자신의 경험을 채워넣으면서 메시지와 청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연구자들은 스토리 속에 빠져드는 이러한 경험을 내러티브 이동 효과라고 부른다. 심지어 스토리 속에서 너무나 빠져든 나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잠시 잊고 마는 것을 스토리의 부정적 측면 중 하나로 꼽기도 한다. 스토리 위주의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듣다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놓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잘 알 것이다. 기억해보라. 그 당시 스토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신에게 강요한 사람이 있었던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스스로를 원해서 스토리의 세계 속으로 기꺼이 빠져들었다. 그리고 그런 순간 집중력은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무언가, 즉 매료로 거듭난다. 내가 슬로베니아의 상점에서 겪었던 것처럼 청자를 스토리로 매료시킬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주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스토리와 영향 미치기. 스토리는 사람의 주의를 끄는 효과 외에도 그 자체에 설득력이 있다. 연구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실험했는데 스토리에 푹 빠진 사람은 해당 스토리를 반영하여 태도를 바꾸었고 전형적인 검열을 하지 않았다. 스토리가 있으면 저항이 사라진다. 스토리가 있으면 음식을 먹어보지 않고도 그 음식점에 가고 싶고 냄새를 맡아보지 않아도 그 향수가 사고 싶어진다. 스토리는 사람들이 제품과 사랑에 빠지고 서비스의 가치를 높이 사고 행동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게 한다. 슬로바니의 그 점원이 에잇 앤 밥의 스토리를 들려주었을 때 우리 부부는 상술에 넘어갔다거나 설득당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스토리텔링에 참여했고 우리의 욕망대로 행동했다. 이것이야말로 다리를 만드는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스토리와 바꿔놓기. 스토리는 청자를 스토리의 세계 속으로 데려가는 능력이 있다. 주의 끌기. 관객이 스토리에 깊이 몰두할수록 스토리 내부의 관점을 수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영향 미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자들은 관객이 스토리에 빠졌다가 나오면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바꿔놓기. 1, 2분 동안 잠시 바뀌는 게 아니었다. 이 효과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극장은 나왔는데 영화의 스토리가 집까지 나를 따라오면서 한동안 내 옆에 붙어있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내 존재의 일부로 녹아들었던 경험이 있는가? 나는 안타까운 익사사고로 어린 딸을 잃은 부모의 스토리를 두 친구에게 들려준 적이 있다.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그 스토리를 절대 잊지 못한다고 말하며 집에서 아동용 풀장을 쓰면
반드시 물을 비워둔다. 영화나 비극적 사건만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잘 만든 이야기라면 모두 그런 효과가 있다. 에이덴 밥의 스토리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 바꿔놓는 것이 아니다. 그 스토리는 마이클과 나를 바꿔놓았다. 우리는 그 스토리를 통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우리는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점원처럼 됐다. 우리는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듯 이야기를 들려줄 수밖에 없었던 그 점원처럼 됐다. 스토리를 공유하고 싶은 욕망은 재채기처럼 참을 수 없고 전염성이 있었으며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었다. 사람을 바꿔놓는 스토리의 힘은 수신자를 넘어서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때로는 스토리가 메시지 자체를 바꿔놓는다. 비즈니스에서 간극을 잇는 과제는 단순한 거래처럼 보일 수도 있다. 고객과 주주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데려가는 게 목표인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일상의 업무와 책임에 허덕이느라 그 모든 것의 아래에 있는 더 크고 고귀한 목적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삭막해 보이는 업무일지라도 그 안에는 고귀한 목적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고귀한 목적을 전하는 메시지에 다시 집중한다면 사람을 바꿔놓는 스토리의 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번은 운송회사와 협업한 적이 있다. 물건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는 것이 이 회사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회사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가 고객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고귀한 목적이다. 나는 또 부동산 에스코르 업체들과 협업한 적이 있다. 표면적이므로 이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영혼 없이 서류나 작성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잘 이해하고 있듯이 그 업무가 있기에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하고 이 집이 내 집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역시 고귀한 목적이다. 비즈니스에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고 더 거대한 무언가가 작동한다. 바로 그 무언가에 관한 스토리를 들려준다면 비즈니스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엑스트라도 더 큰 무언가에 관한 스토리를 들려주기로 결심했다. 마음을 훔치고 매출을 올린 엑스트라껌의 스토리. 광범위한 투자와 분석으로 소비자 조사를 실시했던 엑스트라껌은 마트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2초의 중요한 시간 동안 껌 구매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됐다. 엑스트라껌이 선택받으려면 소비자들이 마트에 가기 한참 전부터 그들과 실질적이고 본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했다. 향이 오래 지속된다는 비정서적이고 평범한 1차원적 특징을 강조하는 것으로는 간극이 있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엑스트라는 더 큰 무언가를 보여주기로 했다. 엑스트라는 추가 조사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껌을 구매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타인과 껌을 나눠 먹는다는 사회적 측면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비단 껌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알약 형태의 민트 사탕 같은 다른 구취 제거용 제품도 남들과 나눠먹기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말하자면 윈윈인 셈이다. 민트 사탕을 가진 사람은 인심을 베풀어서 좋고 민트 제조업체는 제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니 좋다. 사실 화물업체가 물건 운송 이상의 업무를 하고 에스크로 업체가 서류 뭉치에 서명받는 건 이상의 일을 하는 것처럼 껌도 그렇게 보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오래 지속되는 향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껌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한다는 사실, 친밀감, 동질감 등이다. 모두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다. 엑스트라 껌이 이러한 정서를 자극하는 방법을 찾아낸다면 잠재 고객이 진열대에 줄줄이 놓인 껌을 멍하니 바라볼 때마다 더 큰 의미가 마음을 스칠 것이고 자연스럽게
엑스트라 껌을 떠올리면서 구매하는 행위로 이어질 것이다. 2015년 엑스트라 껌은 후안과 세라라는 남녀 학생이 등장하는 2분짜리 영상을 공개했다. 사실 그들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심지어 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스토리였다. 영상은 고등학교에서 시작된다. 세라의 모습이 얼핏 보인다. 세라는 옆집에 살 법한 예쁜 소녀다. 카메라가 얼굴에 초점을 맞추자 세라가 살짝 미소를 짓는다. 우리는 다음 장면에서 세라가 왜 미소를 지었는지 알게 된다. 아니, 누구에게 미소를 지었는지 알게 된다. 세라가 미소를 건넨 상대는 후안이라는 눈빛이 친절하고 잘생긴 소년이다. 후안도 세라에게 미소로 답한다. 잠시 후 세라가 사물함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책들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운명처럼 그곳에 후안이 있었고 후안은 세라가 책 줍는 것을 도와준다. 세라는 감사의 표시로 후안에게 엑스트라 껌을 건넨다. 영상에 껌이 등장하는 몇 없는 장면 중 하나다. 영상이 재생되는 2분 동안 후안과 세라의 관계는 조금씩 발전한다. 두 사람은 후안의 차에서 첫 키스를 나누었고 처음으로 다투고 평범한 고등학생들처럼 사랑에 빠진다. 그리고 공항에 있는 세라가 등장한다. 세라는 어딘가로 떠난다. 알 수 없는 도시의 고층 빌딩 사무실에서 세라가 서 있다. 캔자스의 도로시가 된 것처럼 갑자기 이곳은 더 이상 고등학교가 아니다. 이곳은 현실이고 영상 초반의 반짝임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세라와 후안은 화상 채팅으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만 모든 게 식어버린 느낌이다. 유튜브로 이 영상을 감상하면서 화면 하단의 시간 표시들을 확인해보면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자. 몇 초를 남겨두고 장면이 다시 바뀐다. 세라는 어느 공간에 들어선다. 문을 닫은 미술관 혹은 테이블이 없는 식당일 수 있을 듯하다. 세라 역시 어리둥절한 모습이다. 주위를 둘러보던 세라는 벽에 작은 액자들이 걸은 것을 알아챈다. 세라는 첫 번째 액자로 다가간다. 사물함 앞에서 책 줍는 소녀를 도와주는 소년의 모습을 그린 스케치다. 세라는 미소를 짓는다. 우리도 미소를 짓는다. 다음 액자는 자동차 앞좌석에서 소녀에게 키스하는 소년의 모습이다. 세라가 액자를 하나씩 지나칠 때마다 우리는 그 그림이 후안과 세라의 멋진 추억을 그려놓은 스케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지 잠깐 되새긴다고? 70초밖에 지나지 않았다. 뭔가를 떠올리기는커녕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짧은 시간이다. 그런데도 그런 향수가 우리의 마음을 훑고 지나간다. 후안과 세라를 향한 향수일 수도 있고 우리 각자가 간직한 사랑에 대한 향수일 수도 있다. 두 가지가 섞인 듯하다. 마침내 세라가 마지막 액자 앞에 도착한다. 세라가 마지막 그림을 향해 다가갈 때 나는 숨을 죽였다. 세라의 눈이 커다래진다. 한쪽 무릎을 꿇은 소녀의 반지를 들고 소녀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잠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후안은 아직 프로포즈를 우리 마음속 무의식의 소리가 잦아들 때쯤 입이 떡 벌어지고 눈이 희둥그레질 광경이 펼쳐진다. 세라가 고개를 돌린 후에는 후안이 한쪽 무릎을 꿇고 반지를 들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으며 예쁜 소녀가 친절한 소년에게 엷은 미소를 짓는다. 그리고 여기 두 사람이 있다. 나는 이 영상을 여러 번 보았다. 이 영상이 이 장의 중심 소재이기도 때문에 책을 쓰려면 당연히 그래야 했다. 그런데도 이 영상은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졌다. 사실 나는 지금 3만 비트 상공의 비행기 안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컴퓨터로 와이파이에 접속해 영상을 틀었다. 아무 생각 없이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도 바로 후안과 세라의 세상이 빠져들었다. 2분 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훌쩍임을 주체할 수 없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내가 최근에 휴대전화를 아이폰 X로 바꾸는 바람에
이 비행을 할 당시에 노트북 컴퓨터와 호환되는 헤드폰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후안과 세라의 영상을 모은 상태로 봐야 했다.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내가 그 스토리를 그토록 흥미진진하게 본 게 음악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성영화처럼 보았어도 이 스토리는 내 마음을 건드렸다. 후안과 세라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에는 나를 과거로 데려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영상을 보면서 문득 고등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고, NDK가 포도마 웰치스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을 때 그 아름답고 순수하고 짜릿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비록 NDK와 나의 이야기는 프로포즈로 끝나지는 않았지만 보는 이들이 자신의 기억을 따라 그렇게 간접 여행을 하며 감정을 폭발치는 것이야말로 엑스트라가 찾던 무언가였고, 엑스트라는 이 과제를 아주 근사하게 해냈다. 이쯤에서 후안과 세라의 스토리가 실은 껌 광고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하고 무심결에 씹은 껌 말이다. 바로 그 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엑스트라는 사람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무의식적인 구매 습관에 개입해야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과 껌이 정서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스토리가 답이다. 후안과 세라 이야기 같은 스토리가 필요하다. 제품은 스토리 속에 은근슬쩍 등장시키는 것이다. 영상의 초반에 세라가 후안에게 건네준 껌 하나가 바로 그것이다. 아, 그리고 깜빡했는데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모드 스케치는 엑스트라 껌의 속죄에 그려져 있다. 맞다. 껌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스토리는 그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스토리를 들려주면 항상 더 많은 의미를 전하게 된다. 엑스트라는 이 원본 영상을 가지고 15초짜리, 30초짜리, 60초짜리 영상을 각각 만들었다. 엑스트라는 2분짜리 영상이 가장 감동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긴 버전의 영상에는 대대적인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 짧은 버전의 광고가 텔레비전에 나왔을 때 많은 시청자가 이미 전체 스토리를 알고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반응은 더 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였다. 리트윗, 좋아요, 댓글 수, 거기에 세상에나 앨런 디제너러스가 이 광고에 관한 트윗을 올렸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이 광고를 마음에 와닿는 영상 부분에서 올해의 광고를 뽑았다. 누구나 사회적으로 사랑받고 좋아요나 공유, 댓글, 리트윗을 얻고 싶어한다. 하지만 엑스트라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매출과의 간극을 잇는 것이었다. 이 광고 캠페인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사람들이 실제로 엑스트라 껌을 구매하는지 여부뿐이었다.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간극이 이어졌는지 알 수 있는 순간에 소비자들은 과연 엑스트라 껌을 구매했을까? 구매했다. 2분짜리 영상은 1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더 중요한 사실은 감소 중이던 엑스트라의 매출이 반등했다는 것이다. 둘은 오래오래 행복했습니다 라는 결말이 정말로 가능하다면 바로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유에서 방법으로. 스토리의 장점은 흥미진진하고 생생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책이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스토리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 중 하나다. 스토리는 고객과 주주, 인재의 주의를 끌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될 다리를 만들어서 비즈니스에 존재하는 간극을 잇는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간단한 스토리가 대체 어떻게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만의 스토리를 찾아내서 들려주는 일을 시작하려면 화자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근원이자 청작이 도착한 스토리가 자리 잡는 장소로 가야 한다. 그곳은 바로 내다.